청와대를 때린 스피커 유튜버. 의회 정치 선 넘었다.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어준 씨 얘기 들어보시죠.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대통령을 위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는 문재인을 위한다고 하고 이재명 때는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고 내가 더 친문이야, 내가 더 친명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멀리 해야 됩니다. 물밑의 소동은 대부분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욕망이 부딪히면 분열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본 것처럼. 그러면 여지없이 돈 받고 일하는 가짜 지지자들이 또 떼거리로 붙어요. 이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은 목표가 분열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특검 인사 추천 논란에서 청와대 민정실이 걸러냈어야 했다라면 청와대 책임론을 꺼낸 겁니다.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건 왜 안 따져요? 그건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투쟁의 연장이라서 그래요. 지도부의 실수를 마침 잘 됐다며 권력투쟁의 소재로 이용한 거예요. 대통령의 심기를 자신들 정치적 욕망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 대통령의 심기, 그러니까 이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했던 당 지도부의 실수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를 정치에 이용해 먹는다. 명백히 친명계를 겨냥한 말입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건 청와대가 걸러냈어야지 왜 당 지도부 가지고 뭐라 하느냐라는 취지로 청와대와 친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 이거 뭐 안영환 의원님, 네. 김어준 씨야 뭐 세상에 다 알려진 친문계와 가까운 인사고 정청래 대표와도 또 가까운 친청계 뭐 스피커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이 특검 인사 추천 파동, 이번에 합당 무산 파동을 겪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 위기 내지 수세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에서 아니 그거는 청와대가 걸러내야지 왜 당 지도부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자칭 친명 멀리해야 된다. 분열 그 자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프로그램이 처음에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이템의 주제가 선을 넘었다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김어준 씨가요. 뭐 우리 세상 속된 말로 한다면은 너무 많이 컸습니다. 현실 정치에 선출된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통성 없는 한 민간인의 권력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건 뭐 현재 여당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죠. 김어준 씨의 방송에 스스로 나가서 본인들을 알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게 이제 오늘 김어준을 만들었는데 김어준 씨 말 중에 저는 권력투쟁이다. 말 맞습니다.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이다. 그런데 김어준 씨의 특유의 그건 방송인도 아니죠. 뭐 정상적인 언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추정과 추측에 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지금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를 지칭해서 하는데 김민석 총리라는 말은 없이 권력투쟁이다. 청와대를 속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친명,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받는 가짜 지지자들. 참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제가 뭐 과문한 입장입니다만은 돈을 받고 지지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친명 지지자들에 대해서 돈을 받고 가짜 지지자들. 글쎄 저건 너무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마구 이야기를 하다가는 김어준 씨 자체가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본인 촉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한국의 유튜버들의 아까 동아일보에서 가스라이팅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정청래 당대표도 이른바 김어준 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김어준 씨의 지지자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지지자가 아니라 김어준 시청자들, 김어준 청취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현실 정치가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끌려간다는 것은 양극단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외곽도 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 지금 한국 정치가 강성 유튜버들의 꼬리에 의해서 몸통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김어준 씨의 발언에서 열심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김어준 씨 지금 또 김어준 씨가 전준철 걸러내는 건 청와대 민정인인데 저건 아닙니다. 당은 당의 입장에서 올리는 거고요. 그럼 청와대 대통령이 판단을 할 때는 그때 청와대 민정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와대 민정이 개입한다는 것은 김어준 씨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요. 단 청와대 민정에서 거를 때 대통령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공인의 입장과 사사로운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준철 씨를 걸러내면서 대통령의 본인의 재판과 관련한 인사이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를 섰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과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어찌됐든 김어준 씨의 말은 다 틀렸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 넘었다. 네. 그런데 그 발언 중에 안용환 의원님 대통령의 심기를 이용해서 권력투쟁에 자기 계파 정치를 한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네. 그 대목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심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반대되는 그 누군가가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내에 있는 누구와 짜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맹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누군가를 아마도 김어준 씨는 현 국무총리를 지칭하고 싶은데 직접 이름 말하지 못하고 지금 자꾸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유튜버가 현실 정치를 저렇게 왜곡하고 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좀 정화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민주당 당직자들이 네. 김어준 씨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 기회에 서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그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감정의 울이 깊어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의 이 발언에 반응들 한번 보시죠. 전준철 검증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 그건 왜 안 따지냐? 그러자 장철민 의원, 청와대 책임론 한참 선 넘었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제대로 돌아갔기에 전준철 걸러낸 거다. 반박했고요. 민주당 의원, 자기 편견 섞으면 언론 아니다. 당 사안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 라며 김어준 씨를 비판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친명계 이현주 최고는 정청래 대표가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을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뭐 어떤 유튜브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 입당한 신규 당원들이 되게 많다. 특히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이 좋아 이래서 입당한 당원들이 되게 많고, 또 윤석열이 너무 싫어서 입당한 당원들이 많은데 그 당원들은 사실은 조국이니 문재인이니 이런 분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같은 뿌리다 아니다 이런 또는 감성적인 얘기, 이재명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그 감성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야, 이 김어준 씨 발언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뭘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유튜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 입당한 친명 당원들은 문재인 누구세요? 조국 누구세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감성적인 얘기 하지 마라. 라며 강하게 이 친문계 전체를 다 비판하는 발언했습니다. 멍군 장군 느낌이에요, 김광선 변호사님. 김어준 씨가 친명을 때리니까 이현주 최고가 나서서 김어준과 정청래 대표를 때리네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없다. 저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누구 말에? 이현주 말에 동의를 해요. 이현주 최고의. 왜냐하면 일단 조국 혁신당과 합당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노골적으로 네네.
정청래 대표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음모론지 시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정청래 친문들이 뭔가를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도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큰 실수를 하나 한 거죠. 바로 종합 이특검의 전준철을 추천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화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정청래 체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요. 이게 김원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나와 상의를 해가지고 잘 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전주철 가지고 트집거리를 잡는가? 저게 정청래의 잘못이야? 전 청와대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지. 근데 그건 정청래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추천했잖아요. 추천했는데 청와대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청와대하고 서로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청와대 그냥 올리니까 청와대에서는 노를 한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관계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조국 혁신단이 추천한 사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원주 씨가 상당히 이제 궤변적인 요소를 저기에 가미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과연 이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김원준 씨가 정청래 구하기에 나선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영환 의원님께서는 저건 김민석 총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예요. 김어준의 발언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도발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짜고 잘 가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돼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더군다나 권리당원 1대1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믿고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칭 친명 멀리해야 된다. 전준철 사태도 청와대 책임이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라는 김어준. 자기가 혼자 결정한 게 없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인 이현주 최고.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지선 후 합당도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뭐 다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게 잘 수습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맞네요. 네, 이런 점에서. 그래서 뭔가 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숙성되지 않은 의제를 합당이라는 의제를 던짐으로 해서 네. 결국에는 한 3주 만에 이제 좀 봉합이 되고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자잘한 앙금들이 여기저기서 네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김어준 씨 이야기는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편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돈을 받고 지지를 하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지지자들이 뭔 돈을 받고 지지한다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뭐죠? 네. 누가 돈 받고 지지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국면에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당에서 추천을 했을 때 법사위원들도 우리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도부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성윤 최고가 이제 추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도부 단위에서 또는 법사위에서 한번 걸렀어야죠. 당에서 추천을 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안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거나 청와대에서 걸러낸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발견을 해낸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법사위원들 김영민 의원 같은 분들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법사위하고 얘기가 없었다라는 건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사위하고 이런 거 논의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처 이성윤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중앙지검장도 지냈고 하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차례 조금 걸러지는 과정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금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정청래 당대표 편들기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이게 수습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오늘 정청래 대표, 장동희 대표 오찬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당내에서 조금 흔들리는 당대표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도움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게 정말 민주당을 위하는 길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그 통과된 법에 의해서도 유튜브도 제재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지지자가 돈 받고 무슨 돈을 누구로부터 받고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민주파 출소 소관인데. 그렇죠. 그 가운데 이번에 친명계 의원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논란인 게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약간 친명계 친청계가 하나씩 실책을 주고받는 모양새? 강덕구. 이런 SNS에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했어요. 2분 만에. 강덕구 최고위원. 지방선거 후 합당하고 통합전당대회 하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뉘앙스로 읽혀요. 합당 관한 수임기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입장까지 요 대목이에요. 전달받았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 있는 것 같다. 이 말대로라면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친명계 의원에게 당의 사안, 당무와 관련된 이른바 이야기를 밝혔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후 합당하는 거다. 지금 합당 반대다 이 말이죠.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이 얘기를 올렸다가 뭐야 청와대 당무 개입 아니야 라는 당내에서부터의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강덕구 최고에게 물었습니다. 총리가 뭐라고 했냐 들어보시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님께서 직접 올리신 게 아니라는 어저께는 그렇습니다. 예. 당일간에서 대통령과 총리님의 당무 개입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총리께 보고하시는 내용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게 청와대 당무 개입이다라며 말이죠. 아마 그런 게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시 그 글을 삭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당내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모든 일정과 모든 것들을 다 짜주고 대통령 의중에 맞게 당내 통합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당무 개입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세에 밀렸던 친정청래계에서 이게 뭐야?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친청계 반격입니다. 강덕구 최고가 편차가 있었다는 건 자기들이 대통령 뜻을 잘못 알았다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게 누구야? 라는 거예요. 아이 있어봐. 지금 자기 정치하는 게 누구요? 우들이요 거기요. 자기들이 대통령 뜻 잘못 알았다는 거 시인한 거 아니냐? 정청래 지도 관계자. 김 총리가 의원들한테 이제 보니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당무 개입이란 얘기죠. 친청계의 반격이에요. 성추윤 부대변인. 강덕구 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이 올려진 걸 알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아니라 보좌관이 올렸다라는 건데 지난번 친명계가 친청계 비판했을 때 동아일보 단독 대비 문건 합당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나는 모르고 당직자가 한 거다라고 했을 때 친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비판하더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이번엔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몰랐다는 취지네요. 그러니까 좀 궁색한 입장이긴 합니다. 궁색하다. 네, 왜냐면은 그 내용 자체가 약간 SNS에 올리는 글이라기보다는 약간 메신저에 올리는 글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부적절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글쎄요, 뭐 이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나오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을 언제 해야 된다. 사실 그 당시에 합당을 찬성하는 분들은 지방선거 이전에 빠르게 해야 된다였고,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다. 합당 자체를 중단해야 되고 8월 전당대회 이후에 한참 후에 논의해야 된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묘해요. 왜냐하면 총리께서 하신 말과 편차가 있다 그 대목 때문인데 대통령실 홍익표 돌직구쇼 출신 요 자리에 앉았던 우리 홍익표 수석이 만나서 한 얘기랑 자기가 지금까지 총리한테 들었던 얘기가 좀 다르네. 정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전 수석, 그러니까 홍익표 전 수석이 정말 저 얘기를 전달했는지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홍익표 수석이 말하는 것, 그리고 뭐 총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얘기 다였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는 것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좌관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설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그래서 누가 올린 거냐, 누구한테 듣고, 지금 우리가 뭐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따집니까? 저거 국민의힘 같으면 제명될 수도 있어요. 글 함부로 올리면. 국민의힘은 뭐 글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말도 그냥 함부로도 아니고 제대로 된 말 해도 그냥 쫓아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당에서는 저런 걸로 뭐 쫓아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저런 뭐 실수했다고 해서 뭐 당대표한테 조금 불편한 이야기 했다고 쫓아내는 국민의힘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글쎄요, 저 메시지가 그리고 지금 당대표에게 뭐 불편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주장하던 내용과 당대표에게 격하게 투쟁하던 분들의 내용에 중재한 정도의 내용이 지금 저 내용이기 때문에, 저 내용은 사실 뭐 저도 저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 정도 안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합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합당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대표에게 출구를 좀 열어줄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조국혁신당과 함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제가 생각할 정도면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면 이 당내 합당 문제를 총리가 친명계 의원들에게 오다 내리고 대통령도 다르고 뭐 그렇다는 겁니까? 글쎄요, 오다라고 하기는 불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소통도 확인되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 소통은 했는지 그건 뭐 확인을 해야죠. 확인도 안 됐다. 네, 확인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텔레그램도 누구냐 결국 얘기만 썰만 많이 있었고, 결국 총리가 기자간담회 때 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추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본질적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다만 아쉬운 건 그겁니다. 강덕구 그 최고위원회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본질에서 비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앞서 처음 얘기했던 이 김어준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당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막 한참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이 텔레그램 문자, 당무개입 논란 이걸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정말 그 염치가 있다면 본인들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 전 국민이 다 들었던 통화 녹취록,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김건희 씨가 했던 얘기, 당선인이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그거는 명백한 당무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했으면서,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이 정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문자에 대해서는 막 뭐 탄핵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라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좀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 그래서 이 당무개입한 거야 만 거야, 이거 뭐 누가 뭐 오더를 내린 거야,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김어준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논의에 좀 집중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얘기였습니다. 감히 김어준 씨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 정도로 성역이었어요? 성역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요? 전 그 방송하면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가 비판하는 내용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성춘 이래도 돼요? 제가 왜요? 괜찮습니까? 비판하는 분들, 지금 장철민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오.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양한 분들이 김어준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언론인으로서 뭔가 본인이 그 기능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김어준 씨를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불가근 불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논란을 통해서 국무위원분들도 뭔가 출장을 갔다 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그 방송부터 달려나가는 그런 행태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나가서 뭔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거기부터 가고 거기만 가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국무위원들조차 장관들조차 그 방송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적당한 거리두기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방송 자체가 저는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참 가수들이 노래 제목 따라가는 것처럼 겸손은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겸손을 지금 지키지 못하셨거든요. 지금 선을 넘어도 아까 장천민 의원의 지적대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지지자들을 진짜 가짜를 감별합니까? 사실 진짜 가짜 감별하면 저는 친박 감별사 논쟁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우리가 비판했던 것처럼 감별도 안 된다. 감별도 안 되고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자칭 뭐 이런 얘기도 섞어가면서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정선거 제일 처음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김어준 씨가 제일 처음 얘기했었고 예. 그거에 대해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진보 진영을 대표하고 싶으면 진보 진영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뭔가 하고 싶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칭송하면서 앞세웠던 분이 또 김어준 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반성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싶지 않다면은 본인도 중재의 역할, 뭔가 본인도 너무 선을 넘지 않은 역할, 그 선을 지키면서 겸손을 지키면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선을 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그래서 그럼 김어준 씨의 논란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강두구 최고위원의 그 메시지 때문에 지금 논쟁이 다 옆으로 비껴가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글을 올리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성춘 부대변인의 강한 비판,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